여러분 이제 한 달 동안 수고 많았는데 그 수고에 대해서 노고도 취하는 겸 장학금 수여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문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곡된 인식이 좀 있어서 오늘은 문과에 대해서 보니까 학교에서도 지도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 다음 지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대학을 진학하니까 학생들이 대학 안에서도 또 이렇게 시행착오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애를 먹는 이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갈래를 좀 잡아줄 테니까 혹시라도 문과 갖고 이과를 고민 중이다 이렇게 하면은 설명을 들어보고 문과로 가더라도 괜찮아. 그 다음에 문이과 부분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정치권에는 안철수 의원이 10년 뒤에는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본인은 생각하기에 AI가 활성화되면은 진단도 AI가 하고 처방도 AI가 하고 그 의사라는 직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위축되니까 학생들은 신중하게 장래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예요. 기술적으로 너무 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문과가 학교에서는 마치 루저처럼 취급받는데 그럴 부분 아니에요. 그럴 부분 아니고 길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일단 그 실제 응시생이 이렇게 46만 정도 돼요. 46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부분은 주요 대학의 정원인데 주요 대학의 정원이 한 7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은 오른쪽 라인에 있는 대학보다는 되도록 왼쪽 라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조금 더 이 부분을 더 축소해서 보면은 서울 주요 대학인데 문과를 진학할 때 유리한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일단 대학 진학이 용이합니다. 대학의 등급이 한 서너 단계 바뀌어요. 예컨대 이과로 가서 세종대학 뭐 이런 이과 쪽에 공대 쪽을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 학생이 그 소재를 살려가지고 문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마 연고대 갈 거예요. 그 인서울 안에서 굳이 이제 서열을 나누면은 가장 이렇게 끄트머리 있는 대학을 갈 정도 이과 실력이 되면은 문과로 바뀌면은 스카이 정도를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여건이 조금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 이 인원이 그 이유가 우수 자원이 여러분 학교에서 경험하듯이 이과 쪽으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굳이 그 이과하고 문과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과는 소질이 없으면은 이게 정점으로 못 올라가요. 정점으로. 근데 기술의 경쟁은 정점이 아니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인 소질을 감안해 가지고 정점이 갈 소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문과 쪽도 신중하게 고려하는 부분도 지금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알고 있듯이 문과 우수 자원이 이과로 연쇄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에 문과는 상위권이 비어 있어요. 상위권이. 그러니까 상위권이 완전히 공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입하는 부분은 수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 보면은 이게 최소 2대학 정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삼고 진학을 해야 되는데 문과가 49%를 뽑고 그 다음 이과 쪽 정원이 51%니까 근데 여러분 학교의 현상을 보면은 10학급 중에 8학급 정도가 이과이고 2학급 정도가 문과이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대학교 선발하는 정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주요 대학은. 이렇게 되니까 경쟁의 양도 줄어들어 있고 질도 줄어들어 있다. 이 차원이고 근데 여러분은 걱정하는 부분이 있죠. 문과 가서 뭐 밥벌이는 할 수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하고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일단 대학 진학한 다음에 아까 문과로 진학하면 유리한 점이 대학 진학이 용이하고 두 번째로 대학 진학 후에 진로 개척이 용이한데 전문 자격증이 일단은 로스쿨이 2,000명이에요. 로스쿨이 2,000명인데 진로가 뭐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변호사가 되든 괜찮은 직업군으로 진입하는 거고 두 번째로 고시는 이게 이제 어려운 시험이지만 그래도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외교관으로 가는 길이 300명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낮춰놓는다 이렇게 하면은 공인회계사가 1,000명이에요. 원래는 1,200명 뽑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회계법인으로 가거나 대기업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세무사 조금 더 낮추면은 세무사가 700명 되니까 세무법인 가거나 대기업 가고 그 다음에 더 낮추면은 공민노무사가 있어요. 공인노무사가.
이게 노무사가 하는 일이 기업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충돌이 생기면 그걸 해결하는 전문직인데 이것도 1년에 한 400명 뽑으니까 이걸 전문 자격증을 합치면 4,400명이에요. 길이 되게 넓어요. 그 다음에 일반 취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금융권 쪽은 문과를 많이 뽑아요. 금융권 쪽은. 경상계열 쪽으로. 하면은 거기에 한 2,000명 이렇게 되면 은행원이 되고 공사 공기업 쪽으로 한 5,000명 이렇게 뽑아요. 이쪽은 기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과 쪽 성향이에요. 그 다음 대기업이 전체 한 8만 선발하는데 문과 뭐 인사과다 뭐 총무다 이런 부분은 또 문과 지식이 필요하니까 경영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또 한 10,000명 뽑으니까 17,000명이 17,000명. 이걸 일자리를 다 합치면은 2만 명이 넘는데 문과 정원이 15,000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언급된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은 이 일자리를 얻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과 쪽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 뭐 의사가 되지 못한다 내지는 의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은 일자리가 되게 제한돼 있어요. 이 기술이 발달하면 그 기술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 기술이 기술로 넘어서는 일자리들 다 없어지니까. 근데 문과 쪽 이런 일자리들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이게. AI가 발전하더라도 AI가 재판을 본인이 하는가? 이건 불가능해요. 또 검사 역할을 AI가 하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변호사를 AI가 대신한다? 이런 부분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 고시 부분이다. CPA 이 부분인데 가끔 AI가 이제 활성화되면 없어지는 부분에 직업군의 회계사 이렇게 꼽히던데 그건 잘못된 거고, 그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 자료를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계리사를 번역하는 계리사를.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계리사라기보다는 계산원이 없어지는 거지. 회계사 이런 거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사람을. 기업 사람 만나가지고 회계장부 들여다봐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또 개선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게 나열된 직업군들은 기술 발전에 따라서 영향을 되게 적게 받는 직업군. 예컨대 노무사다 이렇게 하면은 노동자하고 사용자 간의 대화인데 이걸 연결하는 건데 이걸 기계를 통한다 이 부분이 불가하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이 문과 쪽으로 오더라도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럼 내가 이 직업군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은 요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요 안에만 들어가면은 이 직업군에 들어가는데 넘치는 직업 이제 양이 있으니까 여기에 정원보다 이 좋은 직업군의 숫자가 더 많으니까 좋은 대학을 문과 쪽으로 진학한다 이런 부분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해서 로스쿨 쪽으로만 이렇게 우리 관심 있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얘기하면은 뭐 이쪽으로 가는 거지. 이쪽으로. 판사가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되면 더더욱더 좋고. 그래서 로스쿨을 진학한다면은 대학도 중요한데 학과도 중요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과 재능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과 재능과 문과 재능이 같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이과 재능을 살려가지고 상경계열로 진학하면은 좋은 길이 열려 이게. 상경계열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보면 서울대가 로스쿨을 152명을 뽑는데 경영경제. 그 다른 과들은 정원이 제한된 건 아닌데 법적으로 거의 한 명씩 뽑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152명 중에 타결을 한 50명 정도 뽑고 그 다음 본교를 뽑아야 되는데 서울대학교가 과가 한 80개 정도 있어요. 80개 정도. 80개 정도 있는데 경영경제에서 지금 보니까 50개 정도 가져가 버리고 그러면 나머지 50개 남았으니까 과별로 하나밖에 배정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나밖에. 그렇게 해서 예컨대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가는 것과 서울대학 국사학과를 가는 걸 비교할 때 로스쿨 진학에는 연세대학 경영학과를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국사학과로 가면 한 명 뽑는데 여기서 탈락해서 연세대학으로 가게 되면 여기도 한 명 뽑기 때문에 이렇게 확 낮아져 버려요. 서울 지역에 이제 조그만 로스쿨을 가든지 아니면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한 단계 낮춰가지고 서울대 국사학과 갈 실력이 연대 경영학과를 갔다 이렇게 하면은 경영학과는 선발 인원이 많으니까 혹시 연세대 경영학과에 갔는데 로스쿨 진학을 실패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으로 오면은 또 여기 경영학과 많이 뽑으니까 로스쿨 진학이 과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과를 가더라도 말이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해졌는데 좌절할 필요 전혀 없어요. 들어가서 루트만 잘 잡으면 특히 이게 좋은 로스쿨 진학을 위해 대학 재학 중에 해야 될 게 뭐 학점 관리하는 거고 이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 다음 영어 토익 점수 획득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고 리트를 준비하는 건데 이것도 한 2달 이과적 재능이 있는 학생들은 리트 준비하는데 한 달 정도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학 4년 동안 여러분이 혹시라도 진학을 하면은 CPA 자격을 취득하면은 요게 공인회계사인데 요게 결정적이에요. 요 자격증만 있으면은 어느 학교 로스쿨이든지 프리패스예요. 그 다음에 요 자격증이 있으면은 로스쿨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붙으면은 거의 이쪽은 검사길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검사를 지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면은 검찰 쪽으로 무조건 선발해요. 왜 이제 그 검찰 쪽에 선발하는가 하면은 기업을 뒤져야 되는데 장부를 뒤져야 되는데 전부 문과들이 이제 와버리면은 장부를 잘 못 보니까 CPA 자격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장부를 잘 보니까 서울 중앙지검의 핵심에 보내서 대기업들 수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재용 어제 이제 무죄 판결 받았는데 그런 걸 수사하는 게 이제 그 중앙 쪽으로 가면 되는 것인데 요 자격증이 있으면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럼 공인회계사를 취득하는 게 어려운가? 어려우면 이제 그 꿈이 좌절되는 건데 어려운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서울대가 99명이 되고 고려대가 164명이 되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상위권 대학들이 관심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울대가 CPA를 한 절반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연고대가 가져가고 그 다음 나머지 아주 작은 학력 인원을 여러 대학이 나눠 가졌는데 요즘은 CPA를 응시를 상위권 대학들이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학교들이 다양해져서 뭐 서강대 69명 또 중앙대 볼까? 중앙대 71명. 중앙대가 보통 한 90명 정도 돼요. 이때는 좀 적게 된 거고 나머지 대학들도 보면은 동국대하고 24명 뭐 숭실대가 또 24명 이렇게 되니까 이게 CPA 자격을 취득하는 부분이 그다지 어렵지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문과 가더라도 혹시라도 지금 문과를 진학을 예정하고 있더라도 들어가서 잘 꾸려가면은 좋은 길이 열릴 거야. 그래서 이과 쪽으로 가도 좋은 길이 있지만은 문과 쪽도 그에 못지않은 좋은 길이 있다. 또 더 크게 꿈을 키우면은 사회지도층은 다 문과예요, 여러분들. 사회지도층은. 이과는 좁은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층은 없고 다 문과니까 문과도 진로가 괜찮다. 여러분 인식하고 혹시라도 진로를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싶고